헬로 마이트 안녕하세요. 호주를 소개한 남자 호소나 라이언입니다. 여러분 또 잘 지내셨나요? 저는 어제 토요일을 맞이해서 머리도 산박하게 깎고 그리고 플루샷도 맞고 왔습니다. 서서히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다가오는 겨울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2탄 렌탈 프로퍼티 시리즈 2탄 즉 서류 작업 및 거기에 대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잔소리 그만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렌탈 프로퍼티를 사기 위해서 막 이제 매물을 보다가 여러분이 이제 비딩할 금액을 적어내죠, 맞죠? 즉 금액을 적어낸데 이제 조금 있으니 여러분들에게 에이전시가 연락이 옵니다. 야, 축하해. 네가 제일 높은 금액 썼어. 네 집이야. 와서 사인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집에는 이제 솔드나 마크가 불리고 여러분이 이 해피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컨트랙을 사인하게 됩니다. 컨트랙을 사인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쿨링 오프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쿨링 오프 기간은 여러분이 컨트랙을 파기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뭘 하게 되냐, 즉 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틀 서치입니다. 이 타이틀 서치는 뭐냐? 내가 알기로 타이틀은 미스터, 미시스 이런 것밖에 없는데 네, 그게 아니고 타이틀은 바로 집의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서치, 알아본 그 문서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즉 타이틀 서치를 떼보게 되면 이 집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고 언제 모기지가 되어 있으며 언제 이전되었으며 언제 지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와 있게 되는 거죠. 즉 집주인이 나와 있습니다. 즉 집주인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컴퍼니일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언제 구입 시점인지 그리고 구입 개체는 누구인지 아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로컬 가버먼트입니다. 즉 이 집은 어느 카운슬 소속인지, 즉 어느 카운슬 아래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세 번째, 이즈먼트가 있습니다. 이즈먼트가 뭐냐? 조금은 생소하실 텐데 이즈먼트는 바로 이런 거예요. 먼저 제가 땅이 있었어요. 근데 국가 산업이 일어났습니다. 즉 새로운 상하수도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 저희 집 앞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집 앞이면 괜찮은데 저희 집을 관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이즈먼트, 국가 사업이니까 자기 집을 파내고 거기 파이프 상수도 라인을 매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집주인이라도 함부로 뭐 이렇게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만약 이즈먼트예요. 이즈먼트가 있다. 집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아요. 그렇죠. 자기 집인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뭐 이런 거니까 보통 집에 비해서 약간 이즈먼트가 있는 집은 싸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싸게 올리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 바로 모기지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내 집이지만 모기지가 걸려있다면 이 모기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집을 보게 되면 서치 데이트가 되어 있죠. 이 서치를 언제 했는지 보게 되면 2020년 10월 29일 날 하였습니다. 오른쪽을 보게 되면 데이트 크리에이트가 되어 있죠. 맞죠? 타이틀 서치 크리에이티드 데이트인데 바로 이게 1998년 4월 23일이에요. 즉 1998년 4월 23일 날 이 땅은 카운슬에 등록이 되었고 이제 타이틀 서치를 하게 되면 이 집이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공식적으로 카운슬에 등록된 날이다라는 것이죠. 왼쪽 아래를 보게 되면 Registered Owner 돼 있죠, 맞죠? 2019년 9월 11일 날 현재의 오너가 등록, 즉 샀다는 말이고 이름이 누구냐 하면 Vine Rose Pty Ltd죠, 맞죠? 즉 Pty Ltd 개인 프로 컴퍼니죠, 맞죠? Vine Rose라는 개인 컴퍼니가 사들였다는 거예요. lot 넘버는 25고 local government는 브리즈베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밑으로 볼게요. Easement, Encumbrances and Interest 돼 있죠, 맞죠? 첫 번째 섹션을 보게 되면 Right and Interest 블라블라블라 돼 있는데 이것은 뭐 나의 권리와 뭐 이렇게 이익 관계 이런 것은 뭐 어떻다,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뭐 라는 이런 모든 타이틀 서치에 나와 있는 조항이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Easement in gross burdening the land 돼 있죠. Easement 해당되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 집은 약간 좀 사기가 좀 꺼림직하죠, 여러분도. 세 번째, 모기지 인슈런스, 모기지에 대한 디테일이 되어 있네요. 2019년 9월 11일 날 모기지가 걸렸고요. 밴디고 앤 아들레이드 뱅크, 밴디고 은행에 걸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기지 데이트를 보게 되면 2019년 9월 11일인데 이것이 바로 아까 저 위에 있었던 Registered Owner Date, 즉 2019년 9월 11일과 동등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떻게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네, 타이틀 서치가 괜찮다. 땅 괜찮네. 땅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다. 그러면 바로 넘어갑니다. 뭘로? 인스펙션으로 가는 거죠. 인스펙션은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past termite inspection 그리고 building inspection이 있는 거예요. 땅은 괜찮으니까 이제 건물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호주 대부분 건물은 뭘로 지어져 있습니까? 팀버로 지어져 있죠. 그러니까 터마이트에 취약하고 누수 같은 것이 오면 팀버가 썩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검사를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적어 놓은 게 있는데 바로 quantity surveyor입니다. quantity surveyor가 뭐냐 하면 저번 시간 1탄에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depreciation 기억하십니까? 네, depreciation을 우리가 막 임의로 막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quantity surveyor라는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이 와서 집을 쭉 보고 검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 대한 가격을 매기고 이 집에 대한 남아있는 remaining value를 매기고 거기에 대한 depreciation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리포트를 주게 되면 뭐 2020년도에는 얼마의 depreciation이 있고 2021년도에는 얼마의 depreciation이 있다라는 이런 리포트 테이블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께. 그럼 여러분은 그 테이블을 믿고 텍스 리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텍스 오피스에서 여러분한테 야, 니 무슨 근거로 했냐? depreciation을 작성했냐라고 하면 그때 supporting document로 depreciation 리포트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도 공짜로 해주지 않죠, 맞죠? 400에서 한 700불 정도 이 fee가 발생합니다. 요거 또한 요거 디덕션 처리 가능해요. 즉 렌탈 프로퍼티에 대한 expense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요까지가 이제 모든 여러분이 땅도 했고 그리고 건물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컨트랙을 계속 keep going 할 것인지 아니면 reverse 할 건지 여러분이 계산하시게 된 거예요. 즉 이 컨트랙에 이즈먼트 이런 게 있어서 꺼림직하니까 컨트랙을 포기하면 여러분 다시 go back to the beginning point. 즉 처음부터 다시 집을 막 찾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땅도 괜찮고 그리고 빌딩도 괜찮더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쭉 기다리시면 이제 세틀먼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컨트랙은 초창기에 작성을 했고 이것 두 개를 만족했으면 이제 세틀먼트 데이트만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틀먼트 데이트가 끝이 났다. 그러면 곧 여러분 전화를 받게 돼요. 에이전시한테 따르릉 헬로 나 여기 에이전시인데 니 와서 리스 사인 좀 해라 라는 이런 폰콜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즉 지금 현재 렌탈 프로퍼티에 여러분 테넌트가 살고 있다면 그 현재 리스를 여러분이 승계를 받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 자동차 뭐 리스 승계 이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즉 리스 기간이 1년 보통 단위인데 1년 중에 뭐 5개월만 살았고 지금 현재 이제 나머지 뭐 7개월이 남아 있으면 이 7개월은 여러분이 리스를 승계를 하는 거예요. 즉 리스를 승계를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뭐 리스 컨트랙 작성하게 되면 그 뒤로부터 계속 여러분이 돈 받는 거예요. 따로 뭐 할 건 없어요. 근데 보통 리스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살펴보면요. 보통 1년 단위로 합니다. 뭐 3년, 5년 한 경우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고 보통 1년 단위로 하면서 1년 단위로 하는 게 서로에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1년 단위로 하면 에이전시가 fee를 먹어요. 즉 1년 단위로 리뉴를 하게 되면 일주일치 렌탈 인컴의 한 반을 지들이 fee로 먹는데 만약에 400불을 여러분이 렌탈 인컴 일주일치 렌탈 인컴으로 받는다 하면 이제 에이전시가 200불 정도를 fee로 먹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되어 있냐? 응급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응급 연락처. 즉 뭐 밤 12시에 막 상수도 파이프가 터져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뭐 하거나 아니면 에이전시가 해주기 귀찮죠.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거기 응급 연락처가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화를 하면 그 응급 연락처에 기재된 그 뭐 플러머가 와서 이렇게 고쳐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렌탈 프로퍼티에 대한 두 번째 페이퍼 작업과 그리고 유의해야 될 점들을 알아보았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다음 세 번째 시간에 뭘 말씀드릴 거냐? 여러분, 렌탈 프로퍼티 구입하는데 꼭 몇 억이 있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불과 몇백 불만 있어도 여러분의 렌탈 프로퍼티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그것이 알고 싶다. 다음에 몇백 불로 나의 렌탈 프로퍼티를 소유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